전주시가 오는 2024년까지 전주대대를 도도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제와 익산시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이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새학기 개학을 맞아 전북 지역 모든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발열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폐타이어 수요가 줄어들면서 처리업체들이 수거를 외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가 쌓여 카센터와 폐타이어 처리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돼지 370마리가 죽고 축사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도 내 모든 학교에서 새학기 개학을 맞아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1,255곳에서 수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 학사 운영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등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주 피트니스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2일 오후 3시 기준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전주 피트니스발 확진자로 익산에서 4명, 전주에서 1명씩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가 격리자는 현재 690명에 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 전주 천마지구에 있는 전주대대가 김제, 익산과 인접한 도도동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네, 이에 반대하는 김제와 익산시장은 급기야 국방부를 방문해 이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근처에 사는 김제와 익산 주민들. 허공을 가르는 헬기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헬기로 도착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재작년 항공대대가 들어선 뒤 소음 피해가 막심한데 사격장과 탄약고를 갖춘 전주대대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반발하는 겁니다. 항공대가 와가지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얼마만큼 시끄럽고 소음 피해가 극심한지 몰라요. 또한 만경강 생태공원을 조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님이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좀 듣고 가시라고. 전주시와 국방부는 오는 2024년까지 축구장 44개 규모의 전주대대를 지역 내 도도동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미 국방부 측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전주시는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대대 사격장에 방음시설을 갖춰 소음 피해를 막고 지역 농산물을 군부대 식자재로 공급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항공대대를 옮길 때 다른 군사시설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주시가 어겼다는 주민들. 김제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만 7천여 명의 주민은 전주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데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제와 익산시장은 급기야 2일 국방부를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5월까지는 주민 동의도 없었고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가 완성될 때까지는 전주시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양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전주시 개발을 위해 국방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는 김제와 익산 주민들. 하지만 전주시는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끝내고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지금 저희 뒤로는 다 쓰고 남은 타이어, 폐타이어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폐타이어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통 폐기되거나 이제 아니면 연료로 재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폐타이어 수요가 줄어들면서 폐타이어 처리 업체들이 수거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타이어가 쌓여가면서 자동차 정비 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 지역에 위치한 한 자동차 수리센터입니다. 수리센터 한쪽에 폐타이어가 쌓여 있습니다. 화력 연료 등으로 사용되던 폐타이어 수요가 줄어들면서 폐타이어 처리 업체들이 수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좀 비용을 좀 약간의 지불하고 처리를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몇 곱절을 주어도 이게 처리가 안 된다고 업자들로부터 그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 그 경정비 업소에서는 소비자들의 타이어 교환에 이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해요. 이게 좀 막막합니다 지금. 그동안 폐타이어는 놀이터 바닥재나 제조 공장 연료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공장 연료 사용이 중단되면서 처리 업체들이 타이어 수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쪽은 이제 세아베스라고 거기서 이제 소각 시설을 작년에 폐쇄를 했어요. 수량이 많이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나 시멘트 공장 그런 데를 가다 보니까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도 올라가고 제때 순회도 안 돼서 뭐 수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그만 영세 파센터들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수요처가 줄어들면서 한 개당 300원에서 500원이던 처리 비용의 몇 배를 지급해도 폐타이어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등 원거리까지 보내 폐타이어를 처리하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처리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납품할 때가 순천, 군산, 저 위에 이제 내수라고 증평 쪽 그렇게 올라다니는데 어디 순천 지금 오늘 어제까지 납품 받고 이제 이달에는 끝이 끝났어요 이제. 그다음에 또 못 받고 또 저기 어디 군산은 이제 아예 작년 겨울 되기 전에 문 아예 폐쇄해버렸어요. 장사를 안 해버려요 거기. 그러니까 납품을 할 수가 없어 납품. 해마다 발생하는 폐타이어는 국내에서만 3천만 개가 넘어서는 상황.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 폐타이어 처리 대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일 아침 7시 10분쯤 정읍시 덕천면 한 돈사에서 발생해 돼지 370마리가 죽고 돈사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신문 브리핑 오늘은 전북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A경사는 지난달 26일 0시쯤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경사는 술집 주인에게 욕설 등을 하며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술집 주인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경사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비경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완산경찰서 소속 C경위는 지난해 3월 기업에 납품할 마스크를 팔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억 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사건에 연루돼 서울 성북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직 경찰관들의 문제에 대해 조직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직 경찰관들의 문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며 감찰은 물론 수사를 통해 제시고 감싸기라는 표현을 듣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에 최종필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열린 임시의원총회에서 단일 후보로 나온 최종필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제24대 회장에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저구 제23대 회장과 부회장 10인 등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제24대 의원의 임기는 2024년 2월 말까지 3년입니다.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쁨도 많이 있었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마 미치지 못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인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정업 경제가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산다는 그런 일념하에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를 잘 유지 발전시키며 회원사들의 권익 신장과 효율 확장에 최선을 다하여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고 활력이 넘치는 상공회의소, 지역 경제 발전에 일익을 감당하는 상공회의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흉물로 방치됐던 김제 옛 동진강 휴게소가 지역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 씨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복합 쉼터 공모 사업에 옛 동진강 휴게소가 선정돼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복합 쉼터는 졸음 쉼터에 문화체험과 경관 조망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서 추진한 리모델링까지 마무리되면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머물다가는 쉼터가 아닌 다시 찾고 싶은 쉼터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김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경찰청장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를 비롯한 배구 선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고소나 고발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창 시절 전주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배구부에서 활동했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로 무기한 출전 금지와 국가대표 박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배드민턴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전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겨울철 정비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서부산림청은 전북과 전남, 경남 등 3개의 도, 5개의 시군에 걸쳐 조성된 둘레길 295km를 2일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센터들도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고 20여 명의 숲길 등산 지도사도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서부산림청은 겨울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둘레길을 닫고 등산로와 각종 시설을 정비해왔습니다. 정읍시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나섭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로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채무 분할 상환 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을 채무 잔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입니다.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면서 음주 운항 단속이 강화됩니다. 부안해경은 2일부터 사흘 동안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 음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배나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고창군이 온라인을 활용한 민원 소통 방안 확대에 나섭니다. 고창군은 고창군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고창군청 채널을 통해 채팅 상담 등 온라인 상담 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2일부터 2021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방역 수칙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우 TV 뉴스.